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동계 글로벌 챌린저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이라는 주제로 탐방을 다녀온 녹색지대 문병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보고 이번 주제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탐방 이전에 탐방 목표, 그리고 국내, 해외 탐방,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실현 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전 및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 마지막으로 부족한 환경교육입니다. 현재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5도씨 이상 오르고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액 또한 1.2조 달러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은 데 비해서 제공되는 교육 및 의사소통의 장은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탐방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바로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에너지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도시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한국의 성대골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탐방을 진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국내 탐방을 먼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성대골 마을인데 성대골 마을의 특징은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대골 절전소라는 사진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데 각 가구별로 이번에 전력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표기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고,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반상회와 달리 주민들끼리 에너지에 관련된 주제로 반상회를 진행하며 실제 전문가분도 초빙을 하여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대골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착한 가게라는 마크가 보입니다. 이 착한 가게가 뭐냐면은 가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줄였을 경우에 마을에서 착한 가게라는 에너지 절약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뿐만 아니라 아까 투영팀에서 말했던 리빙랩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기존의 태양광 패널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주민들이 고민해서 만든 태양광 패널인데, 기존의 외벽에 부착했던 크기가 컸던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크기를 소형화시켜서 집 안에서도 베란다에 부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개발을 하였고, 이제 에너지 학교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떤 환경운동과 같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 외국에서도 이 강의를 들으러 올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는 어떤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대골 마을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완전히 이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아직까지는 저조하고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런 발전기 몇 가지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 바탕이 되었을 때 실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국내 탐방 이후에 저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첫 인상은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 정말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라는 게 체감이 되었는데, 또 하나 큰 특징은 차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역 주변에 실제 자전거 정류소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도 자료를 보면은 실제 프라이부르크 내에서 차량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자전거와 트램과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프라이부르크 내에서는 자동차 사용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사용하는 게 더 시간이 더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2차선 차량 사선을 1차선을 트램 차선으로 바꾸고, 도심 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트램과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정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는 다양한 대중교통을 확대시키고 자전거를 이용하여서 교통 혼잡을 줄이며 시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쏘카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통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프라이브루크를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방문업 프라이브루크를 관광을 시켜주는 분에게 의뢰를 하여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프라이브루크의 보복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보복마을은 패시브 하우스라고도 불리는데 실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설계한 모습이고요. 태양광 패널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소요되는 모든 에너지를 건물 자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건물 안에는 삼중창을 이용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냉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일러와 같이 찬물을 흘러보냄으로 인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헬리오트롭이라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태양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이 이동하면서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에 비해 전력 생산을 5배 이상 낼 수가 있었고요. 사용된 이제 실제 사람이 사는 것인데 사용된 음식물 같은 경우에 바닥으로 보내면은 바이오매스로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은 프라이브루크의 신시청사 건물인데 지금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열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프라이브루크 신시청사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을 하고 있었고 남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되팔아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양광이 어떤 먼 기술이 아니라 프라이브루크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었는데 왼쪽 사진의 초록색 부분이 바람길입니다. 기온을 자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저 부분에 건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내부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이용해서 온도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저희가 갔던 식당이었는데 식당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저 파이프가 건물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건물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 수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온도를 자연적으로 낮추게 하였고 처음에 이 건물 외벽에 이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었는데 그 탐방을 진행하시던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여름철에는 나뭇가지를 그대로 두어서 태양이 흡수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겨울철에는 가지를 자른 후에 태양을 그대로 흡수시켜서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자연을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프라이브루크는 이미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고 에너지를 많이 아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 미래,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국내 탐방과 해외 탐방에서 얻은 점을 바탕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실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정부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해외에서 봤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그리고 난방 아이디어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먼저 열교환기입니다. 기존에 프라이브루크에서 봤던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 이중관이 아닌 단일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직접 모델링을 하여가지고 열교환기를 적용한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울산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을 한번 건설해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이나 환경오염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을 이용하여서 차량 사용률을 감소시키고 이제 이번 연도에 울산이 이제 수소도시로 설정이 되었는데 수소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상황이며 정부에서 또한 보조금 및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룰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탐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군 구별로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정한 후에 이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직접 자료도 조사하고 실제 탐방도 하다 보니 이런 에너지 자립이라는 게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은 실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이 진행을 했던 팀 멤버들도 진로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
발전소나 아니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도 에너지공단 체험형 인턴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 글로벌 챌린저 내용으로 서류 전형에서도 합격을 해서 어제 면접을 봤었는데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하면서 이번 글로벌 챌린저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